이미 뒤에 57페이지 읽어서 아시겠지만 내화, 외화로 구성되어 있는 액자식 구성 소설이라는 거 알고 있죠? 여기 이 이후의 얘기는 전부 다 내화입니다. 나는 서술자네요. 바로 내화의 주인공입니다. 외화에 있어서의 젊은이야. 글 전체로 봤을 땐 중요하지만 나는 내가 이사온 첫날 저녁 할아버지 앞에 불려가서 집주인 들은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한다. 그것은 지금도 기억한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회상의 성격을 지니고 있죠. 그것은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이었다. 에헤, 우리 집에서 살려면 말이야. 몇 가지 나의 가족관계에 대해 묻고 나서 할아버지는 갑자기 내가 6.25 때 몇 살이었냐라고 물었다. 정확한 나이는 얼른 계산되지 않아서 10살이었던가요? 하고 내가 우물쭈물 대답하자 할아버지는 아마 그럴 거라고 하면서 사변이 남기고 간 것이 무엇인 줄 모르겠군 이라고 말했다. 이 노인네한테 있어서는 사변이 남기고 간 것, 이게 노인네에 있어서의 관심사야. 할배의 관심사야. 무엇인 줄 모르겠군. 그래서 나는 사변 전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있다라고 해도 어린아이로서의 기억밖에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무엇이 사변 후에 더 보태지고 없어진 것인지 모르겠다고 솔직히 말을 했다. 나는 전쟁의 의미를 잘 몰라. 너무 어렸으니까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그것은 가정의 파괴라고 단 한마디로 이야기했다. 할배는 이야기합니다. 6.25 사변, 전쟁은 가정의 파괴다. 그렇게 말하는 투가 마치 내가 나쁜 일을 해서 책망이라도 한다라는 것처럼 단호하고 험악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죄를 지은 기분이 되어 꿇어앉았던 자세를 더욱 여며섰다. 나의 속마음, 심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꿇어앉았던 자세를 더욱 여몄다. 할배의 말투에 나는 약간 의기소침해졌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나는 이사를 한다라는 흥분과 긴장과 피로 속에서 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왜 이사했냐면 빈민가에서 깨끗한 동네로 이사 왔거든.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은 상태야 지금. 근데 할배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피곤해졌지. 졸음이 퍼붓는 걸 찾아가며 할아버지의 관이랄까 주의라는 것을 들었었다. 그것은 혼미한 가운데 정신이 알딸딸한 가운데 들은 것이라서 두서가 없어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았다. 이후부턴 할배가 한 이야기에 대한 요약적 제시지. 가풍이 없는 가정은 인간들의 모임이 아니다. 할배는 뭘 중요하게 생각해? 가풍을 중요하게 생각해. 가풍이란 질서정신에 의해서 성립되어야 한다. 집안이 질서 있게 움직여야 돼. 여기에서의 질서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규칙이야, 규칙. 우리나라의 가정은 사변 때 식구들의 생사조차 모를 정도로 파괴되었다. 그래서 더욱 가정의 귀중함을 알았지 않느냐. 그러니 질서정신에 입각해서 각기 가정은 가풍을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질서정신이라는 건 뭐라고? 그리하여 장애가 아주 많은 게 우리들이 처한 현실이다. 할배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그럴수록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자신에게 엄격해야 한다. 대강 이런 것이었다. 그러니까 할배 얘기하면 오! 전쟁 때문에 가정이 파괴됐어. 엄격하게 질서 지켜. 그게 가풍이지. 질서가 없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대. 가풍. 내게는 낯설기 짝이 없는 단어였지만 며칠 동안 나는 그 말이 개념이 아니라 그의 실체를 온몸에 느끼게 되었다. 이놈의 집구석이 정신병자들 모아놓은 것처럼 너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규칙적인 생활 제일주의가 맨 먼저 나를 휘감은 이 집의 가풍이었다. 아침 6시 기상, 그럴 수 있다 쳐. 그러나 나의 경우는 자발적인 기상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차를 끓여가지고 손수 들어와서 나를 깨우고 그 차를 마시게 하고
내가 무한함에 가슴을 두근거리며 황급히 옷을 주워 입으면 아침 산보를 시키는 것이었다. 자발적인 기상이 아니었어. 강요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수면 부족으로 좀 자유로운 낮에 늘 낮잠이었다. 이 집구석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했단 얘기지. 그러나 그 집 식구들은 심지어 3살 난 어린애마저도 그 규칙을 지키고 있는 모양이었다. 살벌하다. 아침 식사, 출근 혹은 등교. 할아버지도 어느 회사에 중역으로 나가고 있어서 집에 남은 건 할머니, 며느리, 어린애, 식모, 노곤하지 못한 몸을 주체하지 못하는 나뿐이었었다. 그동안 나는 오전 10시경 며느리와 할머니가 돌리는 미싱 소리를 듣고 12시 라디오의 음악을 듣고 4시에는 엘리제를 위하여서 듣는다. 오후 6시 반까지 모든 식구가 집에 와 있어야 하고 저녁 식사가 끝나면 10분 동안 잡담, 그게 끝나면 모두 각자 방으로 가서 공부, 식모가 보리차가 든 주전자와 컵을 준비해서 대청 가운데 탁자에 놓는 딸그락 소리가 나면 그 시간은 10시 5, 6분 전. 그 소리가 그치면 여러 방문이 열리고 모두 나와서 물 한 컵씩 마시고 안녕히 주무십시오 한 차례 인사하고 잠자리로 들어간다. 이 집은 어때요? 질서를 바탕으로 한 가풍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지. 말이 돼? 뻥 같다. 이러한 가풍의 허구성을 지적해 주는 거지. 이러한 집구석의 가풍에 대해서 서술자 나는 비판적이야. 비판적. 질서, 가풍, 허구성, 엄격, 비판적. 와, 세상엔 이런 생활이 있구나 하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식구들 중 어느 한 사람에게도 그늘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미치겠는 거야. 야, 어떻게 그렇게 사냐? 라고 생각하는데 이 집의 사람들은 다 괜찮아. 나로서는 상상도 못하던 세계에 왔다. 동대문에 가까운 창신동, 그 빈민가에 내가 들어있던 식구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정식의 생활. 창신동과 대립되는 공간이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창신동은 자유로워. 가난한 동네이기는 하지만 생명력이 넘치는 동네야. 하지만 이 정식의 생활이라는 건 어떤 거야? 틀에 얽매여 있는 상황이지. 일종의 구속이야. 내가 간혹 이 양옥의 식구들의 얼굴을 생각해 보려 할 때면 물론 대하는 시간이 적었던 탓도 있겠지만 차라리 아마 낮잠에서 깨어났을 때 내가 지금 방에 대해 느끼는 생소함을 느끼던 그런 알 수 없는 이유로서 나는 이 집 식구들의 얼굴을 덮어 누르고 보다 명료하게 떠오르는 창신동 식구들의 얼굴 때문에 적지 않게 괴로워했다. 역시 이 새로운 하숙집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인 거지. 규율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 중략 부분. 생명력의 대표 서씨가 이제 나올 거예요. 정말 자기의 신념에 따라 자기가 가진 걸, 조상님들로부터 물려받은 걸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출하는,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힘이 센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이윽고 서씨의 몸은 성벽의 저 너머로 사라졌다. 잠시 후 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서씨가 성벽 위에 몸을 나타내고 성벽을 이루고 있는 거대한 금고만한 돌덩이를 한 손씩 집어들어 머릿속에 치켜든 것이다. 딱 봐도 한 200-300kg 정도 될 것 같은 돌을 한 손에 이렇게 들었어. 지렛대나 도르대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달라붙지 않고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를 지닌 돌을 그는 맨손으로 들어온 것이다. 바로 이 서씨가 역사야, 역사. 힘역자의 선비사자 쓰는 거. 이 정도면은 그냥 힘이 아니라 괴력이지, 괴력. 그는 나에게 보라는 듯이 자기가 들고 있는 돌을 여러 차례 흔들어 보이고 방금 그 돌이 있던 자리를 바꿔서 그 돌을 곱게 내려놓았었다.
일종의 경이로운 광경인 거지. 2, 300kg짜리 돌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교체해 놓는 거야. 성벽의 돌을. 나는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다. 믿기 힘들지. 고담, 옛날 얘기 같은 데서 등장하는 역사만은 나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지만 관우장비, 여포 이런 애들 있었을 것 같아. 그거 인정. 근데 한밤중에 바로 내 앞에서 푸르게 빛나는 조명을 온몸에 받으며 성벽을 디디고 우뚝 솟아있는 저 사내를 나는 뭐라고 이름 붙여야 할지 몰랐다. 역사, 서씨는 역사다. 내가 별 수 없이 인정하며 감탄하기보다는 그 귀기에 찬 광경에 무서움에 떨고 있는 동안 그는 어느새 돌아왔는지 유령처럼 내 앞에 서서 자랑스러운 웃음을 소리 없이 웃고 있었다. 에헴, 야 봤어? 내 힘이 이 정도야 라면서 서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 서씨는 역사였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까지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았다라는 서씨의 이야기를 들었다 라면서 이제 요 밑에 이야기는 서씨가 나에게 해준 이야기를 요약적으로 제시해주는 부분이지. 그는 중국인 남자와 한국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였다. 그의 선조들은 대대로 중국에서 이름 있는 역사들이었다. 아, 조상님들 피를 물려받았구나. 족보를 보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장수가 있다고 했다. 그들이 서씨의 조상들이 가졌던 힘, 그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였고 유일한 유물이었었다. 서씨의 힘은 서씨의 존재 이유고 물려줄 수 있는 유물. 그 무형의 재산은 가보로서 후손에게 전해졌다. 그것으로서 그들은 세상을 편하게 할 수 있고 자신들의 영광도 차지할 수 있었지. 언제? 말 그대로 삼국지 그 시절에 전쟁이 있던 그 시절에는 참 쓸만했었던 힘, 능력이었지. 그러나 서씨에 와서는 그 힘이 재산이 될 수가 없었다. 왜? 시대가 변했어. 그런 힘을 못 쓰는 거지. 이제 와서 그 힘은 서씨로 하여금 그렇게 힘을 쓰면 공사장에서 약간 더 보수를 받게 하는 기능밖에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서씨가 물려받은 힘은 현실적 가치가 거의 없는 셈이지. 공사장에서 일당 10,000원 더 받는다고 그 힘을 그렇게 쓰고 있을 거야? 결국 서씨는 약간 더 많은 보수를 거절하기도 했었다. 왜? 조상님들이 나에게 이 힘을 물려준 건 내가 일당 10,000원 더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 서씨는 생각했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 그 힘의 의미를 보존하는 거지.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씨, 남들만큼만 벽돌을 날랐고 남들만큼만 땅을 팠다. 선조의 영광은 그렇게 하여 보존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서씨는 아무도 나다니지 않는 한밤중을 택해 동대문 성벽에서 그 힘이 유지되고 있음을 명부의 저승의 선조들에게 알리고 있다라는 것이었었다. 조상님이 주신 힘을 제가 잘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다는 거야. 대낮에 서씨가 동대문 바로 곁에 서서 행인들 중 누구 한 사람도 성벽을 이루고 있는 도란계의 위치 변화에 관심을 보내지 않고 지나다닐 때 옮겨진 돌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을 나는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그것이 서씨가 간직하고 있는 자기였었고 그와 접촉하면 할수록 빨려 들어가는 깊이였었던 모양이었었다. 서씨는 어떤 사람이야? 공사장에서 일할 만큼 가난한 사람이야. 그 힘을 어떻게든 돈 버는데 쓰고 싶었을 텐데 쓰지 않고 있지. 서씨는 현실에 굴복하지 않았어. 자신의 의지로 힘의 의지를, 힘의 의미를 지키고 있어. 나는 이미 서씨를 엄청 존중하고 있어. 마음속 깊숙이. 그 집,
그늘 많던 얼굴들이 살던 그 집에서 나는 나 자신 속에서 꿈틀거리는 편안하게 사는 것에 대한 동경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는 창신동, 가난한 동네. 그것은 그 사람들의 헤어날 길 없는 생활 속에서 내가 휩쓸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이었던 모양이다. 가난한 사람들 근처에서 살면 나도 너무 가난하고 무기력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나 이 동네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창신동에서 벗어났어. 그러나 그곳을 뚝 떼어서 이 한결같은 곡이 한결같은 악기로 연주되는 집에 오자 그것은 견뎌낼 수 없는 권태와 이 집에 대한 혐오증으로 형체를 바꾸었었다. 안주애의 동경이 권태와 혐오증으로 바뀌어버렸어. 이 집에 확실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권태와 혐오증이 생긴 이유는 뭐 때문이야? 획일적인 통제 때문에 그렇지. 나란 놈은 아마 알 수 없는 놈인가 보다. 에휴, 양옥집에 반갑을 느끼고 있는 자신을 인식하는 거죠. 나란 놈은 아마 알 수 없는 놈인가 보다. 왜? 내가 그렇게 오고 싶었던 집에 반감을 갖게 되었으니까. 동경이 반감으로 바뀌어버렸으니까. 피아노 소리가 그쳤다. 무의식 중에 방바닥에서 팔목시계를 집었지.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했는가 나는 쓴웃음이 나왔다. 무슨 행동을 했어? 정말 어제와 똑같은 시간에 피아노 멈추나 시간 확인하는 거지. 피아노가 그친 시간을 재보려고 했다. 내일도 그 피아노가 그친 시간을 재서 시간을 비교하며 이 집에 대한 혐오증의 이유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자기 스스로 납득시키고 싶은 거야. 내가 오고 싶어서 이 집에 왔는데 어느 순간 이 집이 싫어졌어. 이 집에서 나가야 돼. 이 집에서 나가야 되는 이유를 자꾸 강화하는 거야. 나는 자신에 대해서 어이가 없음을 느꼈다. 왜? 변덕스러워서 그렇지.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그것은 조금 전 내가 서씨의 거짓없는 행위를 회상했던 덕분이 아니었을까? 서씨가 내게 보여준 게 있다면 다소 몽상적인 의미에서의 성실이었고 몽상적인 의미에서의 성실감 어떤 거야?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을 피하고 자신의 삶을 고수하는 거지. 편안함을 거부하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거지. 동현이 듣고 있니? 그리고 그것은 이 양옥 속의 생활을 비판하는데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내게 생각되는 것이었었다. 그러나 이 집으로 올라온 다음 날의 저녁 식사 시간도 잡담 시간도 지나고 모든 사람이 공부 시간이 되자 나는 홀로 내 방의 벽에 기대 앉아서 기타를 퉁겨보고 싶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그냥 기타 켜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건 감정의 요구지만 비난할 건 안 되지. 내가 줄을 고르며 음을 시험해보고 있는데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 양옥집의 규율, 양옥집의 질서에 거부하는 행위가 되어버린 거야. 다색나왕으로 된 내 방문이 열리며 할아버지가 들어왔다. 그리고 나의 기타 켜는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시간 동안 할머니와 어머니가 미싱 돌리는 것과 같은 시각으로 배치되었다. 이제 이 양옥집의 규율이 드디어 나에게도 엄격하게 적용되는 거야. 이 집안의 규율이 나에게도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위대한 가풍이 내게 작용한 첫 번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내가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이용해 본 적은 하루가 없었다. 흥이 나지 않아서가 적당한 표현이 되겠다. 어때요? 소극적 저항이지. 절망감이 마루 끝에 마당에서도 한마당에서 방바닥에 차서 감돌던 창신동 그 집에서 식구들에게 그들이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형체 없는 감동 같은 것을 조금씩 깨우치고 영혼의 안정에 얼마가는 공헌할 수 있었던 나의 기타는
가난하고 벗어나고 싶었었던 창신동에서 기타는 나의 유일한 안식이었었는데 어디 있어? 그래서 노인들의 우연한 한마디에 갑자기 자금의 늙음을 발견하듯 낡아빠진 모습으로 방의 구석지에 기대어 있지 않으면 앉게 된 것이었다. 더 이상 기타를 칠 수 없게 되었다. 처음에 나는 이 집에 대해 존경심을 가졌지. 그러나 그것은 처음 보는 경치에 보내는 감탄 같은 성질의 것밖에 되지 않았어. 그랜드 캐년에 간 거야. 나이아가라 폭포를 본 거지. 사하라 사막 가서 하늘의 별을 봤어. 밤에 엄청 멋져. 그 정도. 끝. 이해의 감정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와 감정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한 것도 그때였다. 이 가족의 계획성 있는 움직임, 약간의 균열쯤은 금방 땜질해 버릴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는 전진적 태도, 무언가 창조되어 있다라는 자부심이 만들어준 그늘없는 표정. 세상에서 제일 대화 안 통하는 인간 부류가 이런 부류야. 문화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희구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달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지점과의 거리를 단축시키고 있다. 그것이 나의 그들에 대한 이해였었다. 괜찮나? 인간이 희구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인정. 인류가 원해왔었던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직접 겪어봤더니 아니야. 인간은 이런 걸 요구하면서 살았었던 건 아닌 거지. 일종의 나의 회의감이. 그러나 그 지점이 무한하게 먼 곳에 있을 때도 우리는 그들이 거리를 단축시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더구나 나로 하여금 기타 켜는 시간에 제약을 주면서까지. 차라리 이 사람들의 태도야말로 자신들은 걷고 있다고 믿으면서 사실은 매일매일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바로 그거라니까. 내가 창신동 있을 때 창신동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 야, 창신동 사람들 매일매일 제자리 걸음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깨끗한 양옥집 사람들이 이랬던 거지. 바로 그것이 아닐까. 빈민가에 살던 사람들의 그 끝없는 공전 같아 보이던 생활이 이것보다는 오히려 더 알차지 않았을까? 그것이 나의 감정이었다. 마지막, 빈민가의 사람들과 여기 양옥집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조함으로써 거기가 진짜 사람 사는 동네였어. 여기 사람 사는 데 아니야. 반성적 깨달음에 다하다. 됐나요? 1, 2, 3, 4번 시작. AP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5번이죠.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의 행위가 있습니까? 맞죠. 나 이 집에 적응 못하죠. B에서는 서씨의 행위지. 자신의 행위를 동시대 사람들에게 드러내려는 인물의 의지? 아니요. 서씨는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 숨기고 아무도 내가 도롱긴 거 모르지? 웃고 있으니까. 다음 2번 문제. 사변이 남기고 간 의미를 묻는 할아버지의 질문에 어린애로서 기억밖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며칠 동안 양옥집 생활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제일주의, 양옥집의 가풍의 실체를 느끼지. 하루하루 지날수록 적응 안 되지만 양옥집 식구들의 얼굴을 떠올리려고 할 때면 창신동 식구들 얼굴이 떠올라 괴로워. 그렇지. 내가 버리고 떠나왔던 사람들. 좀 미안하고 죄책감도 들 수도 있어. 성벽에 우뚝 서 있는 서씨가 보이는 역사의 면모로 인해서 서씨가 유령이었다고. 아니, 유령같이 믿을 수 없는 힘이었다지. 저거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다. 아니죠. 나는 전진적인 태도를 가진 양옥집 사람들의 표정에 무언가 창조하고 있는 자부심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게 무의미한 공전 아닌가? 라고는 얘기하지만. 밑으로 내려가자. 3번 문제. 기억은 피아노 소리였고요. 니은은요. 내가 시리 소리. 니은은 내가
기타를 켜는 시간이지. 배정된 시간이죠.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양옥집의 규율을 의식하게 만드는 거지. 피아노 소리가 나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기타 치는 시간도 정해져 버렸고. 다음 4번 보러 갈게요. 1번은 봅시다. 중요한 말 나올 것 같은데 역사는 과거를 수용하는 두 가지 생활 방식을 드러낸다. 이 작품에서 과거를 수용하는 두 가지 방식. 할배, 서씨. 과거는 복원되어야 할 가치를 지닌 시간이다. 이를 인식하는 인물들은 현실에 나타난 폐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거나 쇠락해가는 가치를 보존하는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두 방식이 다르게 적용하는 현실의 차이를 직시한다. 명분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삶의 태도. 자발적인 방식으로 자긍심을 가지려는 삶의 태도를 포착했기 때문이다. 역사는 다른 방식으로 과거를 수용하는 인물의 태도를 형상화해서 삶의 방식에 대한 반성과 전후 세대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할아버지가 질서 정신을 근간으로 가풍을 세우려고 한다. 파괴된 가정의 복원을 통해 현실을 개선하려고 한다. 할배 생각은 그래. 서씨가 성벽에 돌을 옮기고 나에게 자랑스럽게 웃었다. 자신의 가치를 보존하고 있다는 자긍심 때문에 서씨는 자긍심 있어. 할배의 가족들이 규칙적인 생활 제일주의를 지켜나가면서 얼굴에 그늘이 없어 강요된 생활 방식에 순응하고 있는 세태를 비판하는 거야. 나쁘지 않아. 야 솔직히 그게 행복하냐 임마? 이거지. 할배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자신에게 엄격해야 한다라고 한 것, 서씨가 약간의 더 많은 보수 거절한 것, 명분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그렇지 서씨는 자발적인 방식으로 살아간다. 내가 그 차이를 직시하게 되는 요인, 차이점을 발견해낸다. 괜찮지? 틀린 건 5번. 양옥집의 생활 방식에 존경심을 갖게 된 건 이미 틀려먹은 얘기지. 나는 양옥집에 뭐를 느끼는데? 권태와 혐오증을 느끼죠. 창신동에서의 생활에 대해 권태와 혐오증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양옥집의 삶의 방식을 수용한다? 아니지. 거부하려고 하잖아요. 생활 태도를 반성한다. 틀린 건 5번. 일단 정치.